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제가 요즘 가성비 좋은 스시집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예전에 비해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시집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은 교대역에 위치한 가성비 스시집으로 알게 된 서초동 스시카이를 소개합니다. 서초 스시카이의 식사 가격은 점심 35,000원, 저녁 80,000원이에요. 점심 식사 시간은 1부 12시부터 1시 10분까지고 2부는 1시 10분부터 2시 반까지 두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은 1부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 점심 2부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말과 공휴일은 런치 가격이 4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업장에 들어서니 바로 앞에 보이는 카운터석과 오른쪽에는 테이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주택가라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카운터석은 9석 정도 되는 좌석이었고 세 분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앞에서 재료 손질하는 걸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카이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먼저 일본식 달걀찜이 나왔어요. 보통은 달걀찜 위에 앙소스라고 해서 갓소부시로 맛을 낸 소스가 올라가는데 이곳은 다른 소스 없이 재료들이 푸짐하게 올라갔더라고요. 이 버섯에는 간장 양념이 배어있던데 흔히 알고 있는 도미 간장조림이나 문어조림 같은 달짝지근한 간장향이 느껴져서 간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 분홍색 가루 같은 거는 새우를 갈아서 만든 오보로라고 하는 가루인데요. 단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새우 향도 진하게 나요. 단호박에 단맛도 더해지는 게 간이 삼삼한 달걀찜과 다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토마토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채 썬 사과와 토마토, 밑에는 구운 버섯이 함께 있어요. 이 채 썬 사과는 발사믹에 절여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발사믹 향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니 보통 와인바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던 카프레제 샐러드가 떠오르네요. 사과를 얇게 채 썰어서 식감도 재밌었고 식전에 입맛을 돋구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찜전복이에요. 따뜻한 온도감으로 내어주셨고 옆에 핑크 소금과 함께 먹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전복은 쫄깃하면서 탱글한 식감은 좋았는데 전복 향은 그닥 강하지 않았어요. 전복보다는 이날 소라나 고동 같은 향이 나서 좀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시미가 준비됐는데요. 자연산 광어와 옆에는 영양부추, 아귀간이에요. 광어 자체를 굉장히 넓고 얇게 썰어냈는데 이 두께감과 칼질이 좋더라고요. 광어는 숙성이 많이 안 된 느낌이었는데 얇게 썰어내서 부담스럽지 않고 탄력이 있으면서 그 보거 사시미처럼 오돌오돌 씹히는 식감도 좋았어요. 처음 사시미 두께감을 보고 저는 먼저 소금과 함께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면서 씹을수록 광어 본연의 단맛으로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양부추와 아귀간을 함께 싸서 먹었는데요. 아귀간에 녹진함과 단맛이 더해져 약간 광어의 운이 감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저는 광어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소금에 먹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 와인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루이발롱이라는 크레망이에요. 크레망은 프랑스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말하는 건데요. 쌍파니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을 샴페인이라고 하고 그 외 프랑스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크레망이라고 불러요. 기포가 톡톡 세게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게 견과류 껍질 같은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푹 누르면 뭉개지는 잘 익은 배향과 함께 포근함이 느껴지는 와인이었어요. 왠지 지금 봄에 흩날리는 벚꽃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맑은 된장국이 나왔는데요. 좀 짭조름하니 간이 되어 있던데 된장국 맛을 보니 왠지 이곳 샤리의 맛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샤리 얘기는 나중에 다시 초밥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뿔소라와 꿀에 절인 매실이에요. 뿔소라에는 참기름이 발라서 나왔는지 고소한 참기름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산물의 바다향이 강한 편이었어요. 원래는 뿔소라가 좀 딱딱한 식감인데 이날은 코끼리 조개같이 좀 부드럽게 아삭 씹히는 식감이었어요. 왠지 평소에 바닷가 옆 횟집에서 먹었던 그런 맛이라 친숙하네요. 사시미가 두 종류 나왔는데요. 하나는 살짝 겉면에 불질을 한 연어와 청어예요. 연어는 사실 제가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불질을 해주시니 불향도 입혀지고 연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청어가 기름이 올라올 철이라 이날 청어는 딱 먹자마자 스시로 만들어 먹고 싶을 정도로 기름도 좋고 단맛도 좋았어요. 그리고 문어 조림이 한 조각 나왔는데요. 문어는 좀 많이 질긴
느낌이었고, 이 조린 간장에는 한약재 같은 향이 살짝 났는데 문어에 사실 잘 배어있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점심에는 보통 스시집에서 스시 전에 요리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여기는 스시 전에 요리들이 꽤 많은 편이었어요. 첫 점은 참돔이에요. 안에는 파를 넣고 위에는 유자 껍질을 뿌려주셨어요. 이곳은 스시에 간장이 따로 발라서 나오지 않는데요. 예전에 한번 간장을 발라주지 않는 집에서 손으로 먹다 간장량을 조절 못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간장에 직접 찍어서 먹어서 그런지 한국식 일식집에서 먹는 초밥 느낌도 드는데요. 회도 좀 도톰하게 썰어져 있었고 숙성이 많이 돼 있진 않았어요. 샤리는 진 느낌은 없고 초대리는 약한 편이라 젊은 친구들이 부담 없이 먹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사실 제가 식사했을 때 양 옆에 손님분들이 20대 정도 돼 보이는 커플분들이셨는데 편안하게 와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흰다리 새우예요. 아주 살짝만 익혀서 거의 사시미 같은 식감을 살렸는데요. 겉면은 살짝 아삭하게 씹히면서 진득하니 녹진음도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미를 워낙 좋아해서 이 식감도 좋았는데 새우의 단맛을 더 끌어낸다고 하면 조금 더 익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빵어예요. 안에 파를 넣어주셨는데요. 일단 보기에도 기름기 없이 굉장히 담백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참돔에는 파향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제빵어에는 파를 많이 넣었는지 파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기름이 아주 많거나 맛이 막 강한 편이 아니라 그런지 파향이 더해져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네요. 이번에는 참치인데요. 참다랑어 숙살이에요. 간장에 절이는 집게 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참치는 좀 포슬포슬한 식감이었는데 아까 처음 말했듯 스시 위에 올라가는 사시미의 두께감이 좀 도톰한 편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시로 만들었을 때는 재료와 밥과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참치는 좀 얇게 썰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업장에서도 재료를 두껍게 썰어주면 코스트도 더 올라가고 재료를 많이 써야 하는 단점들이 있는데 손님들을 위해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어요. 그래도 사시미로 주시는 게 아니라면 밥 양과 재료의 두께감을 생각해서 좋은 밸런스를 찾아가면 손님 입장에서도 업장이익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껍질에 불질한 삼치를 김에 싸주셨어요. 참기름을 살짝 바르셨는데 이 통째로 간장이 듬뿍 찍어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먹자마자 이 김이 좀 눅눅하면서 질긴 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는 스시집에서 참기름을 쓰는 걸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마 그 참기름 향이 샤리의 초향을 좀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샤리 없이 삼치만 넣어서 참기름을 발라주셨는데 그래도 스시를 먹는 중간이라 그런지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김 없이 참기름도 바르지 않고 불질한 삼치만 따로 내어주셔서 간장과 와사비를 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스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 중 하나죠. 줄무늬 전갱이에요. 사실 이렇게 간장을 따로 발라주지 않는 스시집에서 직접 간장을 찍어 먹으면 밥에는 간장이 들어가지 않고 재료에만 바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생강을 붓처럼 이용해서 간장을 발랐어요. 어릴 때 판초밥집이나 참치집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특히 이 간장이 짠맛이 좀 강한 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줄무늬 전갱이는 이날 기름기도 좋았고 탄력감도 있으면서 매끈하고 부드러운 식감도 매력 있었어요. 가리비 관자는 미리 불질을 해놓으셨는지 온도는 시원한 편인데 불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에 소금을 살짝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생가리비에 소금을 올렸을 때 가끔 비린향이 느껴진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불향이 입혀져서 소금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왜 구운 육고기에 소금을 올리면 잘 어울리듯이 불향을 입힌 가리비에도 소금이 더해져 감칠맛을 살려주네요. 불향이 진하면서 가리비의 단맛 역시 좋았어요. 단새우와 성게알이에요. 보통 스시집에서 이 두 조합을 이렇게 김에 싸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나 김에 싸주셨어요. 저는 아까도 그렇고 이 김이 좀 질긴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아쉽더라고요. 안에 들어간 단새우도 달고 우니는 캘리포니아산이라고 했는데 약간 콩콩한 향은 있었지만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맛에 오히려 김이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감도 맛을 느끼는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이 없었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참치 대뱃살을 먹기 전에 바로 불질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까 불질한 가리비에도 소금을 올린 게 잘 어울려서 저는 소금을 더했는데요. 너무 소금 양이 많았는지 좀 짜더라고요. 아까 가리비도 그렇고 보통 스시집에서 스시에 소금을 올려줄 때 그 소금 양도 셰프님이 항상 맞춰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샤리는 초대리가 강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 근래 먹었던 스시 중에서도 좀 약한 편에 속해요. 초양보다는 소금 간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맛인데 어떤 재료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소금 향이 조금 들어가면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튀김 요리로 보거 가라아깨가 나왔어요. 금방 따끈하게 튀겨 나와서 온도감도 좋았고 튀김옷 안에 간이 잘 배어 있어서 소금이나 소스를 따로 찍지 않아도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속살은 촉촉한 게 겉바속촉. 맥주를 부른다고나 할까요? 이번에는 다진 참치를 넣은 막기가 준비되고 있어요. 샤리는 따로 넣지 않고 참치만 듬뿍 넣어서 오이와 단무지로 예쁘게 말아 나왔는데요. 다진 참치가 많이 들어가서 입안 가득 참치향이 들어오면서 수분감이 쫙 퍼져요. 아삭하게 씹히는 오이와 단무지의 식감은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와 맛이 좀 섞이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까 말아놓은 모습은 너무 예뻤는데 오직 맛에만 집중한다면 참치에 단무지를 같이 섞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마지막을 알리는 안하고가 준비됐어요. 위에 올린 건 달짝지근한 타레 소스예요. 이 안하고는 깨끗한 장어의 향만 나는 게 구울 때 소스를 따로 바르지 않았거나 소스에 재워놓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의 타레가 짠맛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었는데 장어의 간을 더 주거나 타레를 좀 더 졸여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날 식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제 후토마키는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독특하게 이곳은 같이 내어주는 소면에 후토마키를 찍어서 먹으라고 하시던데요. 아까 옆에서 드신 손님분을 보니 국물에 후토마키를 적시다 다 풀어지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소면 국물은 찍지 않고 따로 먹었는데요. 소면은 간장 향이 강한 편인데 시원한 채소 향이 더해져서 육수도 좋았고요. 이날 절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시던 셰프님은 제 후토마키는 아주 큼지막하게 썰어 놓으셨어요. 또 기대에 실망시킬 수 없죠. 오늘의 한 입만 들어갑니다. 이곳의 후토마키는 채썬 오이와 흰살 생선이 들어가서 상큼한 스타일이었어요. 마지막에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라 굳이 국물에 찍지 않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디저트로 달걀로 만든 교쿠와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서초 스시카이에서 맛있는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제가 오늘 느낀 스시카이는 역시나 가격에 비해 푸짐한 구성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가성비 스시집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밝은 내부와 셰프님들의 유쾌한 접객이 더해져 누구나 부담 없이 즐거운 식사를 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오픈한 지 4년 정도 된 곳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잡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